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3페이지 중단 참고자료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명조는 명리학대계 강의록 1권에서 이미 설명을 한 건데요. 주보법으로 풀이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사무술 갑오을축 오술 화국이 있고 사와 사축 금국을 이룹니다. 무토가 투관해 있죠. 그래서 을목도 투관해 있고요. 그래서 격신은 정화 상관, 그리고 정화를 보호하는 을목 겁재가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가신을 설하는 무토가 청용신이고,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을 방어하는 경금이 희신입니다. 다만 을목과 경금이 같이 오게 되면 둘이 합이 일어나서 불화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을목은 약합니다. 기만 있는 거죠. 앞에서는 기명종제라고 풀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텍스트의 설명은 저는 이것은 기명종제를 보지 않습니다. 사연거사 분은 기명종제로 봤죠. 저는 기명종제를 보지 않고요. 이 팔자 구조는 상당히 좋지 않죠. 을목의 무토를 극하는 것. 이건 무토가 필요한 글자인데 극해버리죠. 신금이 무토를 설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병화가 와서 신금을 합하면 기신, 신금을 합류해서 꺼리는 겁니다. 병은 그래서 좋지 않죠. 경금이 와서 을목을 합가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경금은 그래서 희신이었다가 기신으로 바뀌는 거죠. 개수가 오면 또 무토를 합거해버립니다. 이 팔자 구조가 깔끔하지 못하죠. 그리고 겁재와 편재가 서로 불화하는 것, 불측의 재물에 손실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죠. 천간, 정관, 신금이 투간해서 이게 전통격국이죠. 수월인 경우, 그리고 지지가 국을 이루면 거기에 지장간에서 투간한 내용을 보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신금이 투간하죠. 상관격이고, 무토를 설하고 을목을 극한다. 원국은 파격이죠. 상관격인데 상관 재를 써야 되는데 상관 생재로 을목 겁재가 재를 극하니까 을목으로 해서 파격되는 거죠. 잡기 재관격. 그런데 을목 겁재가 투과해서 파격이 됩니다. 신금으로 구응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신금은 또 당연히 그 재를 설하는 거죠. 신금이 을목을 구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폐의 역할을 합니다. 을목도 물론 폐고죠. 전통법으로 보면
재관격이 잡기 재관격이 파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도 공부했지만 자평진전에 그 고서들의 격을 취하는 그 방법 중에서 잡기월인 경우에 정관이 우선하지만 본기가 정제인 경우 제가 우선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편제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뭐 재관을 쓰려면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겁제 을목 하나가 겨우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성격적인 힘들죠. 개수가 천간에 투관하면 정화를 극하고 무기압으로 무토를 합거하여 개수는 기신이다. 뭐 이게 지금 각 글자별로 제가 설명을 해놓은 부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주법법으로 이제 윤연을 판단해 보면 갑오운, 오운인데 지금 갑목이 일간과 동일한 대운 이미 하반기 운으로 지나갔긴 했지만 이 팔자에서는 갑목이 일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반기 오화운에서도 갑목은 그대로 작용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보상으로는 을목이 희용인데 지금 종격에서 기명종제라고 할 때는 을목이 기신이겠죠. 그렇지만 또 그 사형거사 이분은 종격 기명종제로 보면서도 을목은 용신이라고 봤습니다. 이건 그 각 사주 배열로 보는 방법인데 어쨌건 저는 그런 것은 취하지 않고요. 주보에서는 을목이 희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신년 봄에 친구의 보증 유사한 것으로 채무를 떠안고 재물의 손실이 이어지며 관불 범한이 의지가 가라앉고 더구나 경진월 이후 가을 겨울에 가중된다. 일단 경신년 경금은 좋지 않은 어떤 역할을 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 신유년도 마찬가지인데 봄에 경윤월 후에 똑같이 손재, 관불 범하며 가을 병신, 정유, 친구 보증이라는 문제가 계속되고 겨울 기해월에 사단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귀인이 돕는다. 보증 등의 문제로 법원에 압류를 당한다. 임술년이 되면 이민월, 상반월, 모일에 귀인이 돕고 발전이 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기초로 삼고 후에 성공할 기반이 된다. 을사월, 병호일 이후 정미월에 이르기까지 친구의 부채를 떠안을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라. 전년도 신금이 이제 임술년에 종결되죠. 그래서 을목이 자유롭게 됩니다. 을목이. 그래서 활성화가 되죠. 원래 이민월 장어 양식의 투자 을사월 을묘일 밤에 뭐 폭우로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주보법의 을목은 주보로 봐도 을목은 화왕절에 을목이 기신이어서 기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을목은 친구였죠. 친구의 보증 문제 조심하라 이런 말인데 그렇지 않아도 을목은 화왕절에 활력이 없다. 뭐 오해 무슨 장생이고 이런데요.
지지의 을목의 기를 받아줄 인성이나 이런 수의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특히 오는 화국을 짜고 있죠. 그래서 장생의 기운을 을목한테 주기는 어렵습니다. 경금은 아까 을목을 합거해서 기신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금이 발동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경금이 비록 간목이 오면 제거하는 희신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을목을 합거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경과 을을 모두 잃는다.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한다. 칠살, 그 다음에 겁재. 칠살과 겁재의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관사구설, 다치는 거, 을목, 재물이 나가는 거, 이런 거죠. 친구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인데, 경신년에 경금이 활동하는 구간에서는 경금이 기신 역할, 도리어 기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목을 합해서 합거해버리는 그런 결과는 경금과 을목의 부정적인 측면을 읽어준다. 경금은 신년이 되면 신년도 을목을 극하죠. 그래서 좋지 않은 종격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주법복으로 보는 겁니다. 을목은 희용이죠. 신년도 지금 신묘년에 신이 발동하죠. 그래서 쭉 임년까지 이어집니다. 임년까지. 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임년 병월이죠. 임년 병월. 그래서 임술년 병월 이후에 금은 없어지죠. 금은. 그런데 임이라고 하는 또 글자가 여기서 희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병을 제거해서 그 정화 격신을 맑게 해주긴 하지만 임이라고 하는 글자도 기신이죠. 그래서 임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신금 병 정월이 되면 금이 없어지고요. 금성이 없어지고 무기토월이 되면 임수도 없어지죠. 임수도 중단되죠. 그래서 이 기간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 있죠. 임인월, 임수의 기가 들어오고 쉬었다가 임자가 다시 움직인다. 그래서 임자월에 다시 움직일 때 또 임에 관련된 문제가 다시 재발하는 거죠. 재발. 이런 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설명이 됩니다.
지금 유년유월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언제 멈추고 다시 부활하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자세히 써놔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오히려 설명을 덧붙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유년 간제 시작과 정지, 부활과 완전 종료 시기에 관한 학자마다 약간 다른다. 하나의 천간이 유행하는 유년은 보통 3년을 한 주기로 보는데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3년 내에는 다 끝나죠. 통상 시작은 당년 인월에 소급해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천지칠진이죠.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월의 기는 신의 기는 당년 신월에 발생 신년 이 신입니다. 신년 신월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년도 신월에 일어나서 당년 인월에 중단하고 당년 신월에 다시 일어나서 임년 인월에 마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요. 천간은 동일 연도에 있으면 동일한 천간이 오면 다시 부활한다. 재기한다. 재기 이전의 중간 휴지기 이때 인성월은 태동기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다. 이게 천간이고 그다음에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신금 제가 신금에 대해서 써놨죠. 신유술 해자축 여기까지는 당연히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일어나서 당년도 충하는 월에 중단하고 다시 당년도에 그 해당 월에 일어나고 임년 충하는 월에 마친다. 자, 경신년 위에 사례에서 경신년을 보면 이렇게 되죠. 경진을 전년도에서 시작 않고요. 당년 신금은 전년도 시작하고 임년도 인월에 멈추고 4월에 완전히 종료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경금은 희신이었는데 을목 희신을 합거해서 기신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유년에 경금을 제압하여 기신의 의미를 제거하면 좋다. 병월에 나쁘지 않죠. 본래 병월은 병의 기운은 가신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렇게 제거해서 좋다. 지지신금도 희신이나 사신합으로 사병화를 합류하니까 흉하다. 6월에 청하게 해야 한다. 수월도 좋고 해월도 좋다. 간지가 모두 좋은 해는 병술에 길사가 금하며 정해월의 흉사가 모두 종료한다. 경금을 희신으로 취해놓고 그것이 극해서 없어지는 수월에 병수월에 또는 정해월에 모두 종료한다 이렇게 하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금은 도리어 기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목이 올 경우에만 경금이 신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천간 올 경우에만 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한신.
더더군다나 그게 경신년, 신유년, 천간의임이 경금이 오고 금이 왕한 시기가 오면 이때는 금이 귀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사례를 하나 더 보면 재성이 관을 보니까 감옥에 가는 재난이 있었다. 신묘, 신축, 병자, 경인. 이것도 지금 그 일권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사연거사가 그 풀이해 놓은 걸 한번 보면 일원 병화가 한동의 출생, 기토 상관이 당령하는데 인묘목, 인수 두 개가 장된다. 인수가 생화하는 용인데 편재성이 3개나 투관했다. 경신금이 혼잡하고 많고 그러면 편성으로 성질이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여기 지금 편재는 하나고 신금 정제가 둘인데 왜 편재성이 3개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재성이 3개나 투간 상관의 후원을 얻기까지 하니 인성에 대해서는 공연히 불리하고 재성의 기가 부성하니 능멸하려는데 더구나 자수 관성이 인중병화를 손상하고자 하여 한기가 편중되고 사면 초가이다. 다행히 자축합으로 합주하여 충돌을 약간 감축하고 묘목 인성이 간신히 상관이 굴어 이렇히는 것을 제하기는 하지만 화근을 암장 마음의 최선을 다하기 어렵다. 심성이 편격한 이유는 모두 자수가 근심이기 때문이다. 즉 병신은 합하되 화지 못하는데 원령 축토가 생금하여 뒷병이 든든하여 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신 합하 수가 안 되는 이유죠. 또한 자축합도 불화하는데 천상에서 주로 식장이 결핍된 이유이다. 화토, 화수가 모두 가능한데 천간에 토성이나 수성이 강하면 거기에 따라가지만 없죠. 천지가 모두 합하고 건장하여 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정하며 재성을 만나 인성을 손상, 기세가 더 장대해지니 종룸, 재성이죠. 종룸이 주인을 기만하는 것. 관청을 배경으로 위세를 부리다가 물리게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인성이 손상을 입는 데서 시작되는 바 인성은 노비나 부하인이 입증된다. 무술대운, 무운, 임술년, 임인월의 금전상의 문제로 관사가 구설이 있게 되고 17일 감옥을 살았다. 전년도 신유년은 신묘월에 신금이 시작하여 병정월에 그친다. 신축월에 다시 1차로 일어나고 임술년 병월에 그친다. 임술년은 임인월에서부터 임수가 시작되고 무기월에 그치며 임자월에 다시 1차로 일어난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임술년 임인월에서 병월 간에는 임과 신이 겹치게 되어 신금이 반드시 개입한다. 이 명조의 인묘는 희용인데 이건 지금 사형거사의 간법으로 보는 겁니다. 신유년의 병신월 후에는 인묘가 연속하여 손상된다. 무술월, 술월에서 자수를 제거하니 원두를 잘라내는 것이어서 유년에 곤란한 지형이 되고 마음이 순창하지 못하고 재물로 인한 고민이다. 유년의 제가 화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부하와도 불화한다. 이민월에서는 편관이 편인에 좌하고 병신이 유년의 신금 임수가 극병하는 것을 증강한다. 재물, 부하와의 관계 때문에
외부 정부의 관원이 오고 나의 인묘가 손상되게 하는 기회를 타고 있으며 그것이 외롭고 도움이 없을 때 나를 침해한다. 대운 무토는 도리어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돕죠. 그래서 병을 극하는데 다만 무토는 또한 임수를 극할 수 있으므로 임술년 이민월이죠. 관을 보아도 장애는 없다. 대운 때문에요. 다만 개묘월에 이르면 무토는 태단 임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오는 것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무술대운 임술년이죠. 무술대운의 임술년. 대운의 술자가 동일한 윤년의 글자가 와서 작용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구에 직접 작용이 가능하죠. 순월에는 목이 쉬는 상태죠. 금월을 지났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때는 임술년이죠. 임술년. 이때는 전년도 윤년 신금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금생 개수하니 무게는 불허한다. 17일의 감옥사를 피할 수는 없다. 개묘월 개수로 인하여 이민월의 개미일에 개기가 끌어들여오는데 경치의 청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개미일에 이미 감옥가는 재난을 재촉한 것이다. 이것은 유일법이라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운부터는 식신이므로 이민월에 서로 다투며 갑신일을 기다려 인을 충하고 을요일에 다시 묘를 충할 때 몸이 구속되는 재난이 있는데 개묘일에 이르면 묘의 기가 들어오니 전년 신유년에 유금을 충거하여 인묘는 잠시 복원된다. 다만 유금의 세가 강하여 필시 4월에 이르면 완전히 제거되며 갑진월 이후에 다시 상해가 없는데 주로 대운 무토가 몸을 지키니 명중에 인묘가 점점 부활한다. 별도로 주의할 것은 신유년 및 임술년의 봄과 겨울에 1차로 신님이 완료되는 것.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걸 주법법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아마 좀 편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일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격신은 자수가 합류하기 때문에 격신은 개수, 그 다음에 개수를 호유하는 신금이 용신이고 임수를 제거하려면 간목과 병화를 써야 된다. 여기서 핵심 용신, 저는 채용신과 주보 이것을 공통적으로 쓰는 걸 우선 찾고 거기에 조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갑과 병이 여기서는 핵심 용신이다. 이것을 극하거나 꺼리게 하는 것은 임수와 경금이죠. 이게 기신이다. 주로 봐야 될 것. 그 다음에 임술년은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묘 이렇게 쭉 가는 거죠. 6월은. 임술년. 임수가 기신이죠. 무신월 이후에 판결이 종결된 거죠.
임수 귀신이 멈추는 시기가 무신월이죠. 뭐 간단히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겁니다.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해놨는데 참고로 사형거사 이분은 주보법으로 팔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것보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인격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인격 뭐 이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병령 용서하는 거, 기토 상관이 맞죠? 네. 보고 그것이 제대로 재화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침탈이 있으면 호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상관이 그 견제가 없을 경우,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 대위에 대한 침범 성향. 천간에 있으면 외부, 외인과 충돌, 지지에 있으면 집안 사람과 뭐 직장 내 사람과 충돌, 이런 것들. 이론 특성으로 인격을 보는 방법, 희용신으로 보는 방법, 뭐 오행으로 보는 방법, 이거 많이 앞에서 봤죠. 중요한 것은 편중, 종격이나 합격이 아닌 정격에서 편중되는데 그것을 해소할 글자가 유력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신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임수가 작용을 멈추는 무신월.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지금 주해를 단 그 하기는 신약 제왕, 비겁이 용신이다. 을목을 용신으로 본 거죠. 아니 저기 병화를 용신으로 본 거죠. 주호법은 아까 얘기 좀 간단합니다. 자, 귀신인데 개가 오면 합거되고 병이 오면 설거되고, 귀신 경금을 생한다. 병을 오면 설거하니까 귀신이죠. 무가 귀신인 이유가 이겁니다. 술은 또 같이 귀신이죠. 그런데 임술년이 왔습니다. 임수는 가신이기 때문에 대귀신이죠. 술투도 귀신입니다. 이때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죠.
주보를 취하고 나서 보면 매우 간단하게 어떤 사건의 전개와 종결이 드러나게 됩니다. 임수는 7살이죠. 그런데 격신으로 보면 겁재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7살과 겁재의 흉한 모습이 임술년의 이팔자에는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일간 기준 보고 항상 격신 기준 항상 같이 본다. 이것은 네, 이것은 왜. 이렇게 어떤 십신으로 운세를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두 가지로 같이 본다. 유년 대운은 의례적인 요소다. 이제 6월 핍진법 호일명식 간법을 정리를 해보면 천간은 지지로 나누고요. 전년도부터 익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기가 움직이는데 어떤 기는 2년 동안 움직이고 어떤 기는 1년 움직이고 어떤 기는 3년을 움직이고 이렇게 나뉩니다. 칠진법을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살이라고 하는 경이 가장 짧죠. 전년도, 갑은 전년도 자월이죠. 그 다음에 을은 해월, 병화는 술월, 정화는 원래는 6월이죠. 이거 지금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은 호일명의 간법 중에서 수정해야 될 정화는 6월 기. 똑같이 묘월, 당년 묘월, 그 다음에 당년 6월 제기. 무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신월이죠. 전년도 신월. 신월까지는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당년도에 멈추고 당년도에 같은 기운이 오면 다시 재기했다가 임년도에 충국하는 월에 마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토는 당년 4월에 일어나서 해월에 마칩니다. 기가 오는 월이 4월이고 당년에 그것을 극하는 월이 해월인데 당연히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1년짜리죠. 경금도 마찬가지죠. 경월인데 진월입니다. 그게. 그리고 극하는 게 병월이죠. 충하는 갑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극하는. 경이 승부로 갑을 이기기 때문에 충극입니다. 충극. 끝나는 월이. 신금은 당년. 이것도 1년짜리고. 1년. 잘못된 거죠. 여기는 2년짜리인데 전년도. 여기도 2년짜리. 여기도 2년짜리. 여기는 3년짜리. 이렇게 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죠. 2월까지는 당년. 여기서부터는 전년.
결과적으로는 천간은 경금, 이 숙살의 기운이죠. 숙살. 그래서 기토하고 제일 짧죠. 이걸 전체 천간을 모두 동일한 구간으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것들은 지금 개월수로 하면 여기서 개월수로 하면 12개월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쉬는 거 빼고. 근데 모두 12개월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당겨지는 게 있어요. 음간은 양간에서 한 달 앞당겨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가 움직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유년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인, 씨앗, 여사기 이런 거 좀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하여튼 그 정리하자면 시작, 그 다음에 중단, 재기, 종료, 완결이죠. 이게 완결. 이런 단계를 거쳐서 기가 일어났다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단 뒤에는, 중단하고 재기하기까지 이 뒤에는 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성이죠. 인성 구간입니다. 중단부터 재기까지는 인성 구간인데, 이때는 뭐 잠복기라고도 하죠. 이때는 유년 간지, 이 간지가 작동을 멈추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의 6월 간지가 직접 작용력을 갖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원국에 있느냐, 대운에 있느냐, 그 다음에 간합, 삼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면 직접 그것들과 작용을 하고, 있으면 직접 작용을 하고, 간합하면 또 작용을 하고, 삼합하면 직접 작용. 없으면 유년은 어차피 유년 간지는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없으면 대운과 작용 후에 원구에 작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골자죠. 그래서 학원에서 세세하게 호일명 선생이 이루는 각 팔자마다 적용을 해서 검증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개념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꼭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월 단위로 어떤 일을 정확하게 사주팔자 60개 간지로, 60개 갑자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지나치게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런 것들이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진도상으로도 좋고요. 사주팔자 8글자 60갑자를 지나치게 모든 걸 거기에다가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무슨 점도 쳐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6월의 간지와 유년의 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기의 흐름을 읽어서 행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법, 현재까지 정리된 핍진법이다. 그게 가장 유용하다. 핍진법. 좀 더 세부적인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